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아침마다 사연을 듣는데 이곳에 저도 사연을 적어볼까 합니다. 어린 시절이 구구절절했던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는 옛말이 있죠?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암울했어요. 제 나이 4살 때 놀이공원 근처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장소는 모르겠고 저는 울고 있었고 어떤 아줌마의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 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뒤로 저는 고아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원장님을 저는 엄마인 줄 알고 컸어요. 원장님은 늘 엄마처럼 우리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원장님 본인도 고아원에서 자랐고 나중에 고아원을 차려서 원장님 같은 아이들을 보살펴 주시기로 하셨다고 해요. 요즘 들어보면 고아원도 못된 원장님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았어요. 고아원의 언니 오빠들 그리고 동생들이 어긋나거나 하시면 원장님께서는 우리들을 항상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원장님은 엄마였고 우리들은 원장님을 엄마라고 불렀어요. 학교에 다니면서 고아원에서 오는 저를 보며 같은 반 아이가 놀린 적이 있었어요. 얼레리 꼴레리, 너 고아라며? 얘들아, 내가 정혜가 고아원에서 나오는 거 맞다. 그렇게 소문이 났고 고아라는 사실이 학교에 퍼져 아이들은 저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엄마는 저를 보며 엄마 아빠 없는 애랑은 놀지 마라. 나쁜 물 든다.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소리치며 말했어요. 저 엄마 있어요. 원장님이 제 엄마였으니까요. 고아원에 들어서며 원장님을 보니 코끝이 찡해지면서 학교에서 참고 참았던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원장님께서는 우리 이쁜 딸 왜 울까요? 엄마한테 말해봐. 괜찮아. 친구들이 고아라고 놀라요. 그래? 괜찮아. 우리 딸이 고아라고? 누가 고아야? 엄마가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은 다 내가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야. 엄마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누가 고아야? 괜찮아. 울고 싶으면은 마음껏 울어. 그리고는 저를 안아주시며 말씀해 주셨어요. 정혜야, 우리 내기해 볼까? 너를 놀린 아이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지? 네, 엄마. 그럼 엄마 말 잘 들어봐. 열심히 공부하렴. 학생이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뿐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잘 되면 그게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길이야. 그때 한바탕 크게 웃는 거야. 알았지? 우리 딸은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라는 거를 엄마는 믿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꼭 1등이 될 것이고 나를 놀린 너희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라고요. 정말이지 그때부터 공부가 재미있어지기 시작했고 원장님이 구해주시는 남이 풀었던 문제집도 정말 해지게 보고 또 풀었어요. 모르는 문제들은 학교에 가서 쉬는 시간이 되면 교무실에 내려가 선생님들께 꼭 물어봤어요. 다른 친구들은 학원에 다니고 과외도 하고 했지만 저에게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저의 개인과외 선생님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쉬는 시간마다 물어보러 오는 저를 선생님들은 열심히 알려주셨고 상위권은 늘 저의 차지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공부를 잘하게 되니 아이들이 그때부터 저를 함부로 놀리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못 푸는 문제들을 저에게 잘 보여가면서 물어보곤 했으니까요. 원장님 말이 맞았어요. 학생은 공부가 힘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열심히 공부했고 원하는 교육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고아원은 20살이 되면 나가서 독립을 해야 했어요. 사회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막막했지만 원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은 열심히 공부해서 늘 장학금으로 다녔고 저에게 필요한 생활비는 아이들 과외를 해서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 몸은 늘 피곤했지만 경제적으로는 궁핍하지 않았어요. 고아원에서 저를 단단히 키워주신 원장님께 언제나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매달 고아원에 찾아가서 아이들 먹을 과자를 한아름 안고 갔어요. 원장님께서는 뭘 매번 이렇게 사와 우리 딸. 공부하고 어렵게 번 돈인데. 엄마, 이게 제 기쁨인걸요. 이까짓 게 얼마나 한다고요. 아이고,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딸이 번 돈은 100원이라도 너무나 소중한 거야. 나는 우리 딸이 이렇게 멋진 여성이 된 것이 눈물이 난다. 어릴 적부터 너는 너무나 똘똘했어. 엄마 아빠가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정말 똑똑하신 분이셨을 거다. 낳아주신 엄마 아빠를 언젠가는 꼭 만나 뵙기를 엄마가 기도한다. 내 딸아. 제게도 저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가 있었겠죠? 저는 기억이 나지를 않았어요. 놀이공원에 간 기억밖에요. 학교에서 교생 실습도 나가게 되고 저는 드디어 제가 원하던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원장님처럼은 아니지만 아이들 하나하나 사랑으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돈도 차곡차곡 모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고아원에서 전설처럼 되었다고 하네요.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은 저에게 너무나 맞는 직업이었고 하루하루가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학부형님이 아이 상담하는 데 오셔서 상담을 하시다가 저를 보시고는 사촌 동생이 있는데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대학교 시절 잠시 사귀었던 과 친구는 있었지만 열심히 사느라 제대로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한 저는 학부형님의 소개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였고 저보다 나이가 3살이 많았어요. 그의 가족은 위로 누나가 한 명이 있고 밑으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홀 어머니가 셋을 키우셨다고 해요. 그도 아버지를 어릴 적 여의고 힘들었던 가정사가 우리에게는 공통점으로 다가왔죠. 우리는 1년간 이쁜 연애를 했어요. 어느 날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정혜 씨, 우리 결혼해요. 그동안 힘들었던 거 내가 다 보상해주고 살게요. 네, 그래요.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그의 가족을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왔어요. 가족이 없었기에 원장님께서 상견례 자리에 나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의 어머니와 누나도 나오셨어요. 저는 너무나 떨려서 전날 잠도 못 잤어요. 만나기로 한 장소에 어머님과 누나와 그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장님과 저는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님과 누나는 위아래로 원장님을 보면서 소소한 원장님의 차림에 탐탁지 않으신 모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부인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정희를 키운 사람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반대를 제가 했는데 원장님을 뵈니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네요. 아니, 그런데 정혜가 어떻게 원에 들어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정혜는 4살쯤에 저희 보육원에 들어왔어요. 서울의 놀이동산에서 놀다가 혼자가 된 모양이었어요. 아이가 너무나 어렸고 가방에 써진 이름표에 정혜라고 써 있었어요. 그 외에 주소나 다른 연락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찾으려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고 아이가 어리다 보니 저희 원까지 오게 됐어요.
아이는 말끔하게 입고 있었고 목걸이 하나 차고 있던 게 다네요. 아, 네, 그러세요. 부모님 정보가 하나도 없네요. 그렇구나. 저는 혹시나 부모님이 직접 와서 버리고 갔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의 누나도 한마디 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과거가 뭐가 중요해. 지금 잘 나가는 선생님인데. 그렇지 않우? 얘는 식사 시간까지 두어 시간이 걸렸고 인사를 마쳤습니다. 그는 어머님과 누나와 함께 집으로 갔고 원장님은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 정혜야, 나는 어찌 이 결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시어머니 자리가 어찌 영 탐탁치가 않아. 너는 내 딸이야. 나는 우리 딸 눈에 눈물 나는 거는 결사 반대다. 남편 될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어찌 그렇다. 엄마 마음 알아요. 경호 씨 집에서도 제가 고원에서 자랐다니 뭐 달갑지는 않겠죠.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엄마, 저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을 준 남자예요. 그래, 정혜야. 우리 딸은 언제나 멋진 여자야. 그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꿋꿋할 걸 알아. 그래, 내가 주책이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돼야 한다. 엄마, 너무 고마워요. 저를 사랑으로 자식처럼 키워주셨어요. 나이가 들어 지금 엄마를 보니 젊은 시절 너무나 우리에게 희생만 하시고 사셨어요. 저에게는 평생 엄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 거예요. 상견례는 그렇게 무사히 마쳤고 결혼식을 하고는 우리는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자상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맞벌이를 하면서 차곡차곡 돈도 모아갔어요. 남편은 시어머님께 너무나 효자였고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자주 찾아뵈었어요. 아버님이 어릴 적 돌아가시고 홀어머니가 키우셔서 언제나 어머님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네요. 어머님은 여전히 저를 탐탁치 않으셨지만 저는 남편을 사랑하기에 남편의 어머니인 시어머니께 잘해드리려고 늘 노력했던 것 같아요. 결혼한 이듬해 추석이 되었어요. 도련님이 사귀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하네요. 데려오는 아가씨가 잘 나가는 대학병원급 의사라고 하니 어머님과 형님은 잔뜩 기대를 하고 기다렸어요. 도련님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형님, 아주버님. 아이고, 그래, 어서 와요.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세상에, 의사 선생님이 얼굴까지 너무 예뻐. 세상에, 우리 아들 만나줘서 내가 다 고맙네. 어머님은 저를 처음 만났던 것과는 달리 동서를 두 팔 벌려 반겼어요. 게다가 동서네 아버님이 대학 교수라고 하니 더 좋아하시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코끝이 찡해졌지만 마음을 가다듬었고 새로 올 가족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도련님은 결혼을 했고 동서네 아버지가 동서 앞으로 아파트를 마련해 주신 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어머님과 형님은 그때부터 동서와 저를 차별하기 시작하셨어요. 명절 때나 가족 모임에 가면 동서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귀하게 대하고 저는 굳은 일을 시키셨죠. 아버님 제사에 동서가 가만히 앉아만 있길래 동서에게 설거지를 시키려고 하니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큰애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의사 선생님 내일 수술하셔야 하는데 설거지가 얼마나 많은데 설거지하다가 손목이라도 삐끗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사람이 생사가 달린 외과 의사인데 그네 네가 힘들더라도 네 동서를 아껴야지. 너야 그래봤자 고작에 애들 가르치는 게 다다니. 형님은 옆에서 거늘며 그래 옳게 동서사랑은 형님이지.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나 허리가 아파서 옳게야 수고 좀 해. 그들은 거실에 앉아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도 다음날 출근인데 참 대우가 이렇게 틀리네요. 그래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했어요. 명절 어느 날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가 과일을 내오라고 하셔서 제가 과일을 깎고 있었고 동서와 어머님과 형님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동서는 어머님과 형님에게 줄 명품 가방을 사왔어요. 어머니와 형님은 입이 귀까지 걸리셨어요. 세상에 아가 이게 얼마짜리니? 나 이거 가지고 싶었는데 류비똥 아니니 류비똥. 당장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다. 내가 둘째 며느리 복이 있다. 확실히 첫째랑은 집안도 다르고 이렇게 센스가 있어. 센스가 아유 이쁜 건 어찌 근본 없는 첫째랑은 틀리다. 엄마 그치? 나 여지껏 첫째 올케한테 뭐 하나 제대로 받은 거 없잖아. 세상에 우리 둘째 올케는 어떻게 이렇게 이쁜 짓만 하는지 몰라. 엄마 우리가 첫째 고아라고 얼마나 반대했어? 그 말을 듣던 동서는 형님이 고아였어요? 신랑이 그런 말 없던데요. 쉿! 우리끼리 말인데 제 고아야. 4살 때 엄마 아빠가 버리고 갔나 봐. 상견례 때 고아원 원장년이랑 같이 왔는데 아유 내 참 아직도 기억난다. 입고 있던 옷도 촌스러워서 강남 식당에서 창피해서 혼났어. 그 원장이 자기가 엄마고 자기가 키웠대. 글쎄 엄마 그게 말이 되우? 저는 그 말을 듣고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머니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뭐라고요? 그래요. 저 고아예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 엄마처럼 저를 사랑으로 키우셨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형님, 원장년이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집구석이 잘났는데요.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저도 어디 가면 선생님이라고 대우받아요. 시집 온 지 몇 년째인데 제가 왜 이 여기서 때마다 하녀 취급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세상에 이래서 집안을 봐야 한다는 거다. 네 애미애비가 누군지 몰라도 출신이 어떤 건지 이제 알겠다. 여지껏 우리 집에 와서는 얼마나 저것이 이를 갈았을꼬. 여지껏 막말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니? 작은 애야, 나 뒷골 땡긴다. 아이고, 나 죽는다, 나 죽어. 어머니, 일단 머리 위로 하시고요. 누우세요. 형님, 당장 나가세요. 어머님, 저러다 쓰러지세요. 그것을 본 남편은 진짜 너무들 한다. 해도 너무들 한다. 내 식시한테 너무들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어떻게 아들이랑 같이 사는 배우자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이었어? 정희한테 사과하기 전에 나 엄마 안 봐. 누나도 마찬가지야. 하며 제 손을 꼭 잡고 나왔습니다. 시댁을 나오며 폭포처럼 흐르는 눈물을 남편은 닦아주며 말했어요. 자기야, 너무 미안하다. 내가 우리 엄마랑 누나 대신에 사과할게. 나는 자기가 1순위다. 내 색시가 이렇게 인간 대접 이하로 당하는 거 나 못 봐. 내가 가족 연 끊고 살게. 나는 자기만 있으면 돼. 미안해 우리 색시. 너무 마음고생 시켰다.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남편의 말에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저를 아끼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렇게 시댁과의 연을 끊고는 2년이 흘렸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형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올케 잘 지냈어?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큰올케, 엄마가 대장암 판결 받으셨어. 그래서 작은 올케네 병원에서 수술하기로 했거든? 아무리 엄마가 미워도 병원에 와서 한번 들려서 얼굴 보는 게 도리 아닐까 싶어서 내가 전화했어. 어머님이 미웠지만 그래도 남편의 엄마고 아프시다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남편은 엄마와 연 끊겠다고 안 가겠다고 하는 걸 억지로 끌고 같이 어머님이 입원하신 병원에 갔어요. 수술 전날이었어요.
동서가 다니는 병원은 엄청 큰 병원이었어요. 동서는 이런 좋은 병원에서 그것도 외과 의사라니 참 어깨에 힘줄만 하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이 계신 병실에 갔어요. 어머님은 누워 계셨어요. 어머님이 저를 보시며 아이고 큰 며느리가 오셨네. 그래 내가 죽을 병이 들어서 그래도 걱정이 되긴 됐나 보지? 응? 다 이게 네가 속썩여서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니? 응? 어디 근본도 없는 게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아들을 뺏어가? 누가 여기 오랬어? 누가? 어머님 목소리가 너무나 커서 옆에 있던 간호사들이 다 듣고 있었고 주변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한술 더 떠서 근본도 없는 고아년이 시애비인을 너무 우습게 봤어. 몇 년 동안 연락도 없더니 내가 죽을 병이 들었다니까 찾아온 것 좀 보소. 어디 감히? 옆에 있던 동서는 어머니 수술 전에 이러시면 혈관 터질 수 있어요. 형님은 왜 오셔가지고 이 소란을 피우세요?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형님 때문에 힘드셨는데요. 당장 나가세요. 어머님 소리에 주변은 웅성거렸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눈물을 훔치며 병원 복도를 뛰어나갔어요. 병원에서 정신없이 뛰어나가다가 어떤 신사분과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그 신사분 옆에 있던 경호원들이 저를 부축했고 눈물이 범벅이 된 저를 본 노신사는 손수건을 건네시면서 이렇게 이쁜 분이 왜 그렇게 울어요? 마음 아픈 일 있어요? 아가씨 눈물 닦아요. 살다 보면은 다 지나가요. 나도 그렇게 살아요. 라고 하셨어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너무나 낯이 익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다치긴요. 아가씨 편찮거나 지금 괜찮더라도 어디가 아프면은 원무과에다가 내 이름 대고 말해요. 그럼 다 치료해 줄 거예요. 옆에 있던 경호원이 명함을 저에게 주었어요. 네, 말씀은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하며 뒤돌아서는데 경호원 한 분이 저를 보며 이거 끊어주신 것 같아요. 하면서 어릴 때 제가 목에 차던 목걸이를 건네주세요. 그것을 본 노신사분이 갑자기 아니 아가씨 죄송하지만은 그 목걸이 잠시만 봐도 될까요? 저는 끊어진 목걸이를 노신사분께 건넸습니다. 노신사분은 목걸이를 만지며 갑자기 표정이 변하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셨어요. 왜 이분이 이러시는지 저는 도저히 영문을 몰랐습니다. 노신사분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을 중얼거리시면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안하다 내 딸아, 내 잃어버린 딸.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 내 잃어버린 딸 아이 손이라도 만져보는 거였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내 딸 아이를 만났어. 미안하다. 그동안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이제야 이렇게 만났구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아빠가 미안하다. 놀이동산에서 잠깐 너를 두고 화장실에 갔는데 네가 없어졌어 어린 것이. 아빠가 미안하다. 어리둥절한 저는 내 앞에 서 있는 노신사분이 제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저희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어머니와 그리고 병원장이신 제 오빠, 그리고 외과 과장이신 언니도 만났어요. 이 병원을 세우신 아버님은 정년이 되셔서 은퇴하셨고 그 뒤로 오빠와 언니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으로 갔어요. 엄마는 저를 보시고 너무나 놀라서 울다가 쓰러지셨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시며 저에게 미안하다며 수십 번을 말씀하셨어요. 저희 집에는 빈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제가 어릴 적 입던 옷과 장난감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4살부터 지금 나이까지 옷장에 새 옷들이 가득 있었어요. 엄마는 제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생각에 하나씩 옷을 매년 사셨다고 해요. 한 번도 저를 잊은 적이 없다고 하세요. 오빠와 언니도 눈물 범벅이 되었고 드디어 저는 고아가 아니라 당당한 가족을 만났답니다. 그동안 어찌 살았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밤새 나누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 이야기부터 시댁에서 구박받은 사연들, 시어머니 입원하신 이야기 등 그간 있었던 사연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제게 이렇게 든든한 가족이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내 딸이기에 교대에 가서 이렇게 멋진 선생님이 되었다고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내 딸이 맞다고요. 엄마가 교대에 다니셨고 선생님이셨다고 해요. 저는 우리 엄마가 다녔던 모교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 온다더니 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제 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그 보상을 받은 것만 같았어요. 낮에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언니와 오빠에게까지 이야기가 들어간 모양이에요. 언니와 오빠는 내 동생을 힘들게 했다면서 실력도 없는 게 까문다며 동서를 병원에 다시는 못 나오게 했어요. 동서는 나중에 지방의 병원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 바닥이 좁아서 언니 오빠가 근처에 발도 못 붙이게 했다고 하네요. 과의 특성상 개업이도 힘들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시어머니는 그래도 남편의 엄마이니 병원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주셨어요. 그 뒤로 시어머님은 저에게 벌벌 기면서 아이고 큰애야, 내가 그동안 너에게 미안했다. 이렇게 빵빵한 가족이 있을 줄 누구 알았겠니? 이 어머니를 용서해다오. 아이고 내가 몰라봤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저는 한마디 해줬어요. 네, 어머니 이런 집구석에 저 같은 며느리를 어디서 넘봤겠어요? 저보고 출신이 어쩌고 하셨죠? 얼마나 어머니와 형님이 저를 차별하셨는데요. 저는 그래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머니이니까 딱 기본만 할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시댁이랑 연 끊고 살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철희 씨를 봐서 이 정도로 합니다.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래 우리 큰아들이 복이 있구나. 어떻게 이런 집안을. 참 사람의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했던 어머님은 180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네요. 동서도 저를 볼 때마다 제 눈치를 봅니다. 언니와 오빠가 그쪽을 꽉 잡고 있어서 그런지 저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저를 가슴으로 낳아주신 엄마인 원장님께는 우리 식구들이 모두가 가서 큰절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바르게 이쁘게 딸을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버지가 원하는 거 드린다고 하니 원장님은 거절을 하시고 원에 있는 아이들을 정기적인 후원을 해주라고 부탁하셨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병원 이름을 내걸고 정기 후원을 하시고 언니와 오빠, 형부와 새언니가 모두 의사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돌아가면서 고아원에 봉사를 나가요. 어린 시절 울면서 원에 돌아갔을 때 저희 마음의 엄마가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네요.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잘 되면 그게 그 사람들한테 복수하는 일이야. 그때 한바탕 크게 웃는 거야, 알았지? 우리 딸은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라는 거를 엄마는 믿어. 그때 원장님이 우는 제게 그 소리를 안 하셨다면 저는 아마도 어긋났을 겁니다. 저는 호탕하게 한바탕 웃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 아이도 생겼고 이제는 헤어졌던 우리 가족들과 그동안 못다한 추억을 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실 거죠? 저의 영화 같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